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 대선에서 유력한 민주당 후보인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6일 LA 다운타운에 선거 캠페인 본부를 오픈하고 캠페인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수상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공감하는 사회 부조리, 경제 양극화를 극명하게 조명함으로써 공감대를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0년 전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인질 52명과 같은 수의 이란 내 표적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군이 격추한 이란 여객기 사망자 290명을 거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군 실세인 거셈 솔레이만이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을 살해하면서 중동 지역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해온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까지 불사하며 전쟁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확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 이후 당분간 두문불출할 것이라던 일각의 관측을 깨고 전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데이빌류 LA시의원이 주도한 정치 후원금 개혁 조례안 통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LA시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규제되지만 회사나 단체 명의의 편법 기부는 막기 힘들어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현대차가 세계적인 모빌리티 기업 우버와 손잡고 개인용 비행체 컨셉트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가 라스베가스에서 버스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우버 이용자들은 기존의 우버앱을 이용해 버스표를 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올 대선에 출마한 억만장자 사업가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6일 LA 다운타운에 가주지역 선거 캠페인 본부를 오픈하고 캠페인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고 미국을 재건하겠다라며 깜짝 대선 출마를 선언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다른 대선 후보들보다 조금 더딘 시작이었지만 선거 캠페인을 위해 전국적으로 고용한 직원이 800명이 넘는 등 무서운 기세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을 추격하는 가운데 블룸버그 후보는 6일 LA 다운타운에 마련한 캘리포니아 선거 캠페인 본부를 공개하며 민주당의 본거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선거 캠페인 본부에는 블룸버그 후보의 지지자들과 후원자들 약 250명이 모였습니다. 블룸버그 후보는 최근 미이란 양국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롯한 이민, 총기 규제, 기후 정책 등이 경솔한 지도자로 인해 어그러지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I think that California can serve as a great example for the rest of this country. You have led the way on climate change, on fighting gun violence, and on criminal justice. And you have, as importantly, opened immigrants with open arms. Because unlike our president, you understand immigration doesn't threaten America, immigration strengthens America. 지난 2001년 뉴욕시장으로 처음 당선된 후 2005년과 2009년 연이어 3선에 성공하며 오랜 시간 뉴욕시장으로 활동한 블룸버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추진한 뉴욕시의 다양한 정책 개혁을 되돌아보며 연방정부에도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 know that America is not New York, but I do know that the problems that we had in New York and the solutions can at least point the way of how we can help the rest of this country do it. And I would like the opportunity to do that. 블룸버그 후보는 캘리포니아가 경선 초반의 승부를 결정짓는 슈퍼 투스데이 경선 지역에 포함된 만큼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승리의 당락을 결정짓는다며 가주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수상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공감하는 사회 부조리, 경제 양극화를 극명하게 조명함으로써 공감대를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다녀온 영화평론가 박흥진 한국일보 편집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상식 분위기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 일행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시상식을 지켜본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소속 영화평론가 박흥진 한국일보 편집위원은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회원으로서 한국 영화가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하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점은 감격스러운 일이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기생충이 외국 영화상 받는 거는 거의 틀림없어서 외국 영화상 최종 선정 발표를 할 때 그렇게 사실은 너무 예상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긴장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상작으로 발표되면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는데 우리 테이블에서도 송강호 씨와 이정은 씨 등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고통이 시큰해서 눈물을 조금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칸느 영화제에서의 수상은 작품의 예술성을 고려하지만 골든글러브나 오스카상은 작품의 예술성과 함께 오락성, 흥행성을 모두 감안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평가한 박흥진 위원은 한국 영화가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한다는 점은 한 나라의 국격을 실감케 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예술적인 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기술이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다 획기적인 발전을 한 것과 함께 영화가 산업이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예술성 하나만 가지고는 영화의 우열을 점치기가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영화의 성공이라든지. 영화 기생충이 할리우드 외신 기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영화가 다룬 경제 양극화가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슈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글쎄, 이 기생충을 우리 회원들이 굉장히 칭찬을 하는데 일단은 이 영화가 한국에 겹치지만 빈부격차를 신랄하게 비판한 영화인데 이것이 꼭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건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통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을 보는 것 같아요. 골든글러브에서의 수상은 다음 달로 다가온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 부분인 국제 극영화의 수상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각본상 부분에서의 후보 지명과 수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데이빗 류 LA 시의원이 주도한 정치 후원급 개혁 조례안 통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시 정치인들의 정치 후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규제되지만 이 같은 규제에도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발업자들이 LLC나 다른 비즈니스 단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하게 되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LA타임즈는 데이빗 류 시의원이 유한회사 LLC나 단체 명의의 편법 기부를 금지하는 보다 강력한 개혁안을 검토 중이지만 편법 기부 금지 조례안이 동료 시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A시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 또는 단체의 정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자의 편법 기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대한항공의 송보영 신임 미주본부장이 지난 3일 저희 한국TV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18일자로 미주 본부장으로 부임한 송보영 상무는 델타항공과 협력 2년차를 맞아 LA 한인사회와 주류사회에 보다 경쟁력을 갖춘 항공사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일 큰 미주 지역, 특히 이제 LA에 오게 되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무겁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기반의 모든 업무도 프로세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추어가지고 변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미주 지역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회사의 전체 방향에 맞춰서 그렇게 변화를 조금씩 해나갈 생각입니다. 송보영 신임 본부장은 1988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러시아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 본부장 그리고 여객 노선 영업부 담당 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0년 전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52명과 같은 수의 이란 내 표적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군이 격추한 이란 여객기 사망자 290명을 거론했습니다. 루하니 대통령은 6일 숫자 51을 언급하는 자들은 IR-655 편의 숫자 290도 기억해야 한다. 이란을 절대 협박하지 말아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첨예해지면서 양국간 얽힌 수십 년 전의 구원까지 소환되는 모양새입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이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군 이라크 태스크포스의 책임자인 윌리엄 실리 해병대 여단장이 이라크 연합작전사령부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이 다른 지역으로 병력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데 대해 부인한 것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심리와 관련해 상원이 증인으로 소환한다면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폭탄 발언을 할 핵심 증인으로 꼽혀온 인물이어서 증언 성사 여부와 증언 내용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가 라스베가스에서 버스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우버 이용자들은 기존의 우버 앱을 이용해 버스표를 살 수 있습니다. 버스표의 가격은 버스 운영업체로부터 직접 살 때와 똑같습니다. 우버는 지난해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라스베가스에서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올해 중 다른 도시로 대중교통 티켓 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 중국인 수억 명의 설 대이동을 앞둔 가운데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이 확산해 중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스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우한을 다녀온 홍콩인과 마카오인들 중 환자가 늘고 있어 춘제 대이동 기간 중국 전역으로 병이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저지를 출발해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지난 5일 새벽 펜실베니아 턴파이크 고속도로 선상에서 대형 트럭 등을 포함한 차량들과 고속도로에서 육중 추돌을 일으켜 5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났습니다. 경찰은 관광객들은 주로 일본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로 현재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주동포 전국연합회가 미국 반전평화단체인 코드핑크와 함께 4일 백악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코드핑크는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동에서의 전쟁은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산 라몬 지역에서 절도 피해가 이어져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산 라몬 도오티 로드와 놀스 모나크 로드, 도오티 로드와 더 브릿지 골프 코스, 그리고 산 라몬 블루버드 서쪽과 I-680 등지에서 같은 날 주택 절도가 6차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한 지난 주말 시애틀 지역 곳곳에서 그로서리나 편의점에 권총 강도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워싱턴주에서는 한인 그로서리나 편의점 업주들이 잇따라 강도에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올해도 이 같은 강도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한 군데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군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스트군 사령관을 살해하면서 중동 지역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해온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까지 불사하며 전쟁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확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현지 시간으로 6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란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단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의 결론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이 대두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12일에도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달 중순 아덴만 해역에 도착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2월부터 강감찬함과 임무교대에 대해적 작전을 하게 되는데 일각에선 왕건함의 작전 지역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 이후 당분간 두문불출할 것이라던 일각의 관측을 깨고 전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 2일 북한 매체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소식을 전한 이후 닷새 만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첫 공식 활동 장소로 경제부문, 그중에서도 농업을 선택해 장기화하는 제재를 자력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순천 인비료 공장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하셨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순천 인비료 공장 건설은 정면 돌파 전의 첫 해인 2020년에 수행할 경제 과업 중에서 당에서 제일 중시하는 대상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새해 첫 지도 사업으로 이 공사장부터 찾아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중해진 국제 정세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도 재차 드러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바람이 불어야 깃발이 날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적대 세력들이 역풍을 불어오면 올수록 우리의 붉은 기는 구김없이 더더욱 거세차게 휘날릴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현대차가 세계적인 모빌리티 기업 우버와 손잡고 개인용 비행체 컨셉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현대차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하는 CES 2020에서 우버와 함께 개발한 개인용 비행체 컨셉 모델 SA1을 처음 공개합니다. 실물 크기로 전시되는 SA1은 전기 추진 방식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조종사 포함 5명이 탈 수 있으며 상용화 초기에는 조종사가 조작하지만 자동 비행 기술이 안정화하면 자율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버에서 에어택시를 추진하는 우버 엘리베이트의 에릭 앨리슨 총괄은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 우버의 첫 번째 파트너라며 고객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비행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훌륭한 품질로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대차의 제조 역량과 우버의 기술 플랫폼이 합쳐지면 도심 항공 네트워크 구축에서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는 우버 등 다양한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용 비행체 개발과 유지 보수, 이착륙장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가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